스카이맨, 김바다. 3. 스카이맨의 비행. 망원경으로 멀리서라도 윤혁이를 보고 나니 더 보고 싶어져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일이 아침 일찍 탐사의 공간으로 찾아왔다. 의뢰인의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만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절차가 뭐냐고요? 절차가 있다면 빨리 진행해주세요. 의뢰인일은 더 못 기다리겠다는 듯이 스카이맨을 다그쳤다. 의뢰인이 아들 윤혁이를 만나는 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그래서 윤혁이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카이맨은 차마 의뢰인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못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혁이도 엄마를 만나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의뢰인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제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스카이맨은 일단 의뢰인을 진정시켰다. 네, 되도록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의뢰인은 특수 망원경이 있는 데로 갔다. 망원경에 눈을 대고 내려다봤다. 저런,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학교에 가고 있어요. 어떻게 밥도 못 먹고 학교에 가나 봐요. 의뢰인은 망원경으로 본 풍경을 중계하듯이 말했다. 스카이맨은 멀리 떨어진 아들이 잘 보여서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다. 스카이맨은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끈을 꽉 조였다. 모자에는 끈이 4개나 있다. 그 끈을 목에 묶었다. 모자를 끈으로 단단히 묶으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염려가 없다. 스카이맨은 모자를 쓰고 소원의 집 지붕으로 올라갔다. 의뢰인의 아들 윤혁이를 한번 만나보고 오려는 것이다. 윤혁이의 상태가 어떤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훈련을 끝내고 현자로부터 스카이맨으로 태어날 때 섰던 지붕이다. 다시 지붕 위에 서니 현자가 하늘과 닮은 스카이맨으로 만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하늘에서 내려갈 때 땅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다. 내려가는 동안만 안 들키고 사람 없는 곳에서 땅에 내려서면 원래 살았던 사람이 된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든가. 바람도 잠잠하고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군. 본격적인 첫 비행하는 날씨로 아주 양호하군. 스카이맨은 의뢰인의 마을에 가볍게 다녀올 생각이다. 윤혁이를 만나서 슬쩍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이다. 모자를 단단히 쓰고 지붕 위에서 뛰어내렸다. 시계에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거기로 데려다준다. 몇 번의 연습 비행에서 조종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걸 확인했다. 바람이 불지 않지만 스카이맨이 내려가며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자 작은 바람이 일었다. 땅의 세계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면 비행을 피해야 한다. 현자가 준 시계에 주소를 입력하면 정확히 그 주소에 도착하지만 그때 바람이 불면 달라진다. 하늘에서는 부는 걸 못 느꼈던 바람이 땅의 세계에 가까워지자 더 세어졌다. 스카이맨이 바람에 날려서 엉뚱한 곳으로 입력한 주소가 아닌 다른 도시로 가고 있었다. 수원과는 많이 떨어진 엉뚱한 도시에 도착했다. 스카이맨은 수원으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아서 다시 소원의 집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바람 때문에 바로 직선으로 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밀려갔다. 큰일이다. 소원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축전된 에너지가 다 다르면 안 된다. 다행히 위로 올라갈수록 센 바람이 점점 약해졌다. 무사히 소원의 집 지붕 위에 도착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다짐했다. 다음 비행에서는 바람에 대처하는 준비를 해야겠어. 오늘처럼 너무 쉽게 날아가면 큰일이야. 스카이맨은 준비가 부족했음을 알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혹시나 해서 탐사의 공간에 갔다. 역시 의뢰인일이 아직도 망원경을 보고 있었다.
우리 윤혁이 만났어요? 윤혁이가 집에 가서 나오지도 않던데요. 어떡하고 있던가요? 의뢰인일은 스카이맨의 대답도 듣지 않고 계속 묻기만 했다. 의뢰인일은 스카이맨이 윤혁이를 만나러 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윤혁이 만나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혹시나 몰라 다녀와서 말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다른 도시로 날려가서 못 만나고 왔습니다. 땅 가까이에 가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지 뭡니까? 미처 피할 사이도 없었습니다. 스카이맨은 다른 도시로 날려간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의뢰인은 상황을 이해하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럼 저는 내일 또 들릴게요. 의뢰인일은 스카이맨이 비행하고 오니까 재촉하지 않았다. 스카이맨이 윤혁이를 만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았다. 스카이맨은 현자를 찾아갔다. 똑똑똑. 현자의 공간에는 처음 들어가 본다. 현자도 스카이맨의 공간에는 찾아오지 않는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탐사의 공간으로 찾아와 특수 망원경으로 땅의 세계를 살피고 간다. 그래, 어서 오게. 의뢰인 일과 문제는 없는가? 현자의 공간도 스카이맨의 공간과 모든 게 똑같다. 옷이 하늘색이 아닌 흰색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다. 네, 잘 협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땅의 세계로 내려갔다가 엉뚱한 도시로 갔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요. 스카이맨은 현자에게 회오리 바람에 날려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된 이야기를 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무척 당황했습니다. 소원의 집에도 겨우 돌아왔습니다. 스카이맨은 그때 상황이 되살아나서 몸서리쳤다. 스카이맨은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다니니 언제든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네. 바람이든 비든 눈이든 언제나 맞닥뜨릴 것이네. 특별히 조심해서 다니게. 현자는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크게 놀라지 않았다. 스카이맨을 도울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네. 날씨를 잘 살펴서 다니게. 자네 책상에 모니터가 있으니 늘 켜놓고 날씨를 보면서 임무수행하도록. 현자가 모니터의 용도를 알려주었다. 아직 켜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네, 더욱 신중하게 임무수행하겠습니다. 스카이맨은 현자를 찾아오기까지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으니 해결이 안 되면 또 찾아오게나. 현자가 스카이맨에게는 수호천사처럼 보였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스카이맨은 현자에게 인사를 하고 현자의 공간을 나왔다. 현자는 나의 스승인가 동업자인가? 둘 다인 것 같다. 스카이맨은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모니터를 켰다. 날씨라고 화면에 떴다. 손가락으로 만지니 하늘 날씨와 땅의 날씨가 나왔다. 하늘 날씨를 누르니 햇빛 몇 %, 구름 몇 %, 바람 몇 %. 이렇게 모든 게 퍼센트로 표시되었다. 다음은 땅의 날씨를 눌렀다. 땅의 날씨도 하늘 날씨처럼 모든 게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다. 바람이 불 확률이 40%이고 초속 30m이다. 스카이맨은 모니터를 켜지 않았던 자신이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니터가 있으니까 전원을 켜서 살펴봐야 하는데